자, 근신경 통증 조절학기의 1강에서 5강 중에 1강 수업입니다. 기초 수업이죠. 초급 과정입니다. 2강이 중급, 3강이 고급. 그래서 오늘은 어제 중급 과정을 2강을 특강을 해드렸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또 3강의 고급 과정인 근육학적 체형 교정, 교정과 관련된 근육을 통해서 교정하는 방법과 통증을 케어하는 방법을 치료하는 방법을 나중에 특강을 해드릴게요. 그 중에 이제 골반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골반 고정과 관련된 부분을 특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업은 46분에 골반저 근육들 해갖고 엉덩이 근육들과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나중에 엉덩이 밑에 이상근을 통해 갖고 음부신경이 지나서 이쪽으로 또 가는 신경이 있고, 그죠? 그리고 골반저를 직접적으로 신경이 가는 것이 골반강 안에 어제 특강을 할 때 봤죠? 자골신경으로 가는 가지에서 나온 일부의 가지가 골반저로 가는 신경을 보셨다, 그죠? 그래서 그 흐름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상근이라는 것을 잘 풀어야 골반저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골반저에 트리거 포인트가 생깁니다. 골반저에 있는 항문 근처에 근육이 간략근이나 밀골근이나 항문거근이나 이런 근육에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는데, 그것을 풀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신경의 문제라든지 흐름이라든지 그쪽으로 가는 혈류의 문제라든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댔죠,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게 좋고, 모르면 돼요. 또 골반저를 바로 손대려고 하는 사람들 생기겠죠. 그런 쪽으로 지금 뭐 어떻게 해달라는 분들이 있다면. 하지만 엉덩이 쪽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골반저를 본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뭐 하나는 알고 둘로 모르는 수가 아주 낮은 상태에서 남의 몸을 보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골반저를 하더라도 아주 해부생리학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테크닉의 순서를 전체적인 체형 교정과 함께 골반과 그 신경의 흐름을 좋아지게 하면서 골반저를 좋아지게 하는 테크닉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접목하셔야 됩니다. 자, 골반저 근육에는 어떤 근육들이 있냐 보시게 되면 구해면체근이라는 게 있어요. 구해면체근. 우리가 피부 미용을 하면 이제 해면이란 걸 갖고 피부를, 얼굴을 닦아줘요, 그죠? 그리고 물에 적셔갖고 빨리 거기에 있는 노폐물을 딱 짜내버리고 다시 깨끗한 걸로 닦아주고, 그렇게 할 때 해면인데, 그러면 그 안에 해면이 뭐예요?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하고 뭔가 달 들어오는 거, 달 들어오게 만들고 물이 흡수되게끔, 말대로 구해면체근은 이제 피가 잘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빠져나가면 어때요? 허물허물해지면서 얇아지겠죠? 그래서 남성의 성기가 발기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게 이 구해면체근이에요. 그래서 남성의 성기 부분이 구해면체근입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대음순 부위가 또 발기가 됐다 안 됐다 하면서 피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위죠. 그리고 자골해면체근. 자골해면체근 같은 경우도 143페이지에 보시면 2번 해갖고 자골해면체근 있죠. 2번 자골해면체근. 그러면 여기가 여성의 생식기인데, 대음순 쪽에 있는 해부학 쪽으로 피부 쪽으로 보면 대음순이고, 그 대음순을 절개하고 피부를 잘라내면 그 안에 나오는 게 구해면체근이에요. 그리고 자골 쪽으로 연결된다고 자골해면체근이라고, 여기도 피가 몰리는 부위예요. 그래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피가 다 몰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들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피가 안 오게 되면 이제 따뜻한 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다치겠죠. 운동도 돼요. 내가 워밍을 통해 갖고 몸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운동을 해야 몸에 안 다치겠죠. 그리고 성행위도 또한 이제 행위니까, 근육을 쓰는 거니까 운동이라 생각한다면, 동작이라 생각한다면 이런 근육에 대한 걸 이해를 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시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다들 성인도 있고 뭐 성교육도 받고 하지만 이런 정확한 해부학적인 성에 대해서 몰라요, 지금. 이런 교육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해부학적인 거와 함께 성에 대한 공부들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한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루어져야 돼. 요즘은 초등학교 때까지부터. 벌써 초등학교 때 몸이 다 성장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초등학교 때 이런 교육들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현재. 그래서 건전한 성, 해부학적인 생리학적인 성, 그래서 어떻게 올바르게 몸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어릴 때부터 성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현재 나이 드신 분들도 어때요? 해야 돼요. 왜? 못 배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게 없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공부를 많이 해놓으세요. 자, 그리고 해음행근이라고 있죠. 해음행근. 자, 보시게 되면 4번에 있죠. 해음 쪽으로 해갖고 행으로 가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해음행근이 있고, 그 다음에 항문간략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략근이다, 그죠? 항문 쪽을 쪼는 근육. 그 다음에 항문근. 여러분들이 캘케 운동한다고 항문에 지금 딱 힘을 주면 어때요? 간략근이 딱 닫히면서 뭐가 일어나죠? 항문이 쪽 하고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 항문을 끌어올리는 근육이 뭐라고요? 항문근근. 견갑골을 끌어올리는 근육은 견갑근근. 항문에도 끌어올리는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골근이라는 거 있죠. 꼬리근이라고 미골 쪽에 붙어가지고 또 골반저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11번 11번이다 그죠? 11번에 보면 꼬리뼈에 붙었죠. 미골뼈에. 그래서 미골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저에 또 해당되는 근육이 뇌폐쇄근이 폐쇄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붙음으로써 골반저로서 이렇게 또 기능을 해주죠. 그리고 골반저가 나빠지는 이유는 뭐 신경적인 거, 혈관적인 거, 뭐 이제 트리거 포인트 잘못 써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행경막이 막힌 게 가장 커요. 행경막이 막히면 올라가야 될 피나 임파 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죠? 복압이 높아져요. 복압이 높아지면 어때요? 위에서 막히면 어디로 가겠어요? 밑으로 누르겠죠. 그러면 골반강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항문 쪽에 압을 많이 주겠죠. 그러면 항문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빠진 게 뭐죠? 질환이 치질이에요. 치질. 그리고 비뇨생식기 질환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지만 항문과 관련된 치질, 그와 관련된 다양한 항문 질환들, 그죠? 그런 것들도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골반절을 공부하면서도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돼. 내가 행경막이 막힌다는 것은 덕이 굽은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꼬아버리면 더 꽉 막아버린 거죠. 이런 체형 교정과 함께 전체적인 테크닉과 함께 그 다음에 골반절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골반절을 보기 전에도 대둔근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자골신경 밑으로 음부신경이 지나가고 자골신경이 여기 앞으로 오게 되는데 이 앞쪽에서 나가는 이 자골신경 있죠. 자골신경의 가지들이 요추 4번 5번 그 다음에 총골에서 나온 가지들이 이렇게 간단 말이야. 거기에 나온 신경의 한 가닥이 골반저로 이렇게 또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자골신경을 중심으로 이상근이라는 근육과 함께 엉덩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골반이 어때요? 긴 다리 짧은 다리에 대해서 골반이 틀어진 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골반절을 봐야겠죠. 그래서 골반절을 하나 보더라도 전체적인 거와 부분적인 테크닉의 순서, 어느 것부터 치료를 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는 이 원리를 깨닫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기초 강의는 어떤 거죠? ABC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A 그러면 여기 포인트, B 그러면 저기 포인트, 이걸 외우고 그 정상을 외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이기 때문에 기초만 공부하셔가지고는 어려운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원리를 가지고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려운 질환을 풀기 위해서도 이 기초가 튼튼해야겠죠. 하나를 정확하게 그의 기술을 걸고 테크닉의 순서를 이해해서 테크닉을 구사할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기초 수업이다 보니까 이런 기초적인 것을 하나하나 공부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기초를 최단 기간에 빨리 마스터하셔야 돼요. 3년 지나도 이게 마스터가 잘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1강을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여름 캠프, 겨울 캠프, 그 다음에 1년에 2번 서울 강의, 그 다음에 지방 강의 1번, 그죠? 그리고 뭐 조교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초를 빨리 튼튼하게 뗄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 학교에서 끌어줄 겁니다. 그래서 최단 기간에 기초를 빨리 마스터하셔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배워도 무너지지 않고 다음이 쌓이고 무너지지 않고 다음이 쌓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셔야 돼요. 기초가 불안하면 고급 기술을 가르쳐도 테크닉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포인트에 기술을 걸어야 되는데 포인트에 안 걸고 다른 데 걸면 포인트를 찾지도 못해 어떻게 기술을 걸겠어요. 그죠? 그러면 효과가 덜 하겠죠. 그래서 1강의 이 수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그리고 솔직히 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해요. 이거 가르치는데.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에는 30시간 했는데 30시간 이게 다 못 돼. 항상 해보면. 그래서 지금 1년에 걸쳐가지고 상체와 하체를 나눠서 지금 유튜브에 지금 자료를 다 올리고 있죠. 이론하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뭐 할 거예요? 1강부터 수업할 때는 실기 위주로만 수업할 거예요. 실기 위주로만. 그래서 빨리 실기를 뗄 수 있게끔. 이론은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 돼. 그래서 개인적으로 빨리 방법에서 빨리 그 이론을 외우시고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실기는 우리끼리 모였을 때 더 연습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실기 중심으로만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 골반의 근육들에 대한 기시 정지와 신경 지배 기능에 대해서는 또 깔끔하게 정리하고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 참고해서 공부를 하세요. 자, 144페이지에 보면 포인트가 4개나 찍혀 있다, 그죠? 트리거 포인트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4개나 찍혀 있어요. 그러면 관략근에 지금 2개가 작은 포인트가 있다, 그죠? 근육이 작으니까 자켓 X를 해놨겠죠? 그 다음에 미골근이나 항문근이라는 근육에도 포인트가 생기죠. 그래서 골반저 근육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골반저 근육을 만져갖고 풀어보면 이 근육에도 안에 보면 덩어리가 막 만져진단 말이에요. 트리거 포인트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이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 근육을 만져보고 촉진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손에 있는 근육이나 항문에 있는 근육이나 같은 근육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적으로 아니 뭐 더럽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항문외과에 있는 의사들은 의사하면 안 되게요, 그죠? 들어온 직업이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에 문제도 병이고 거기에 근육도 근육이에요. 그래서 차별화 두지 않고 나의 근육을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프로겠죠, 그죠? 프로의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어떤 근육을 대하든 간에 진지하게 그 근육의 공부와 함께 촉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근데 또 나쁜 마음을 먹거나 안 좋은 마음을 먹고 터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또 불쾌한 느낌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거 앉을 때는 조심해야 되고, 웬만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배우는 입장에서 이런 거에 터치를 하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이러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자기 몸에 공부를 해보는 게 가장 좋겠죠. 자기 몸을 촉진하고 이런 것은 뭐 문제가 없는 거니까. 자, 이런 포인트들이 문제가 되면 어디가 아프죠? 지금 보니까 꼬리뼈를 중심으로 항문하고 저쪽 골반 저쪽으로 통증이 간다, 그죠? 뭐라고 적어놨나 한번 봅시다. 어떤 통증들이 생기나. 말풍선 안에 보시면 1번 돼 있죠. 1번 꼬리뼈의 통증이 특징입니다. 꼬리뼈가 아파요. 일단 꼬리뼈가. 그리고 엉덩이 통증 또는 요통 환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통증을 유발합니다. 요통 환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그리고 통증의 중심은 꼬리 부분이고 꼬리 부분이나 항문부와 청골의 하부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항문, 꼬리뼈 이쪽이 핵심이지만 항문 쪽이 포함이 되고 또 어디가 포함이 된다 그랬죠? 청골의 하부, 꼬리뼈를 중심으로 위아래가 다 영양근 안에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항문근은 항문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근육 있죠? 항문을 끌어올리는 근육. 항문근과 미골근, 꼬리뼈에 붙어가지고 가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미골근. 이거는 기시전기와 관련된 그 동영상 강의를 보면 자세히 알겠죠? 전형적으로 꼬리뼈 부분에 방사하고 꼬리뼈 쪽으로 통증을 방사합니다. 혹은 질의 통증, 여성의 생식기 있죠? 질, 내부 쪽으로, 생식기 안쪽으로도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꼬리뼈 자체는 압통이 없어요. 그리고 또 꼬리뼈 자체는 정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항문 쪽이라든지 아니면 질, 그죠?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골반절을 잘 관리 못했거나 노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겼거나 뭐 충격을 받아서 엉덩이를 찍어서 문제가 생겼거나 그러면 어때요? 여성의 생식기적인 문제에 오는 겁니다. 문제가. 그리고 남성도 마찬가지 나중에 발기부전이 온다든지 성적인 거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이쪽 부분의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알아야 될 부분이고 나중에 이런 문제들도 생식기 쪽의 통증도 그 다음에 꼬리뼈를 중심으로 항문의 통증도 통증이죠. 그죠?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누군가 와서 제가 생식적이 아프니 좀 고쳐주세요 이런 게 좀 그렇죠. 어디로 가 있어요? 산부인과나 부인과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야죠. 비뇨생식 쪽으로. 하지만 거기서도 이런 의원들이 좀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연구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런 거와 관련된 도출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환이 오게 되면 이제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에서 그냥 받아들이면서 흘러가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연구가 되고 해결이 되는 시대가 이제 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픈돼 가지고 밝은 세상에서 이제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화가 되는 시대들이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시대에는 성클리닉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유망주쪽으로서 또 갈 겁니다. 그럼 산부인과에도 물리치료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비뇨기과에도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겠죠. 확장이 돼야 돼요. 그럼 다시 치과에도 이제 물리치료사가 들어가서 특관절과 관련된 특이 잘 안 바르지 않은 자들 오면 특관절과 관련된 치료가 도치료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와야 맞는 세상이 오겠죠. 그죠? 근데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좀 발전이 더딘 제가 항상 말했듯이 의학의 시술과 수술 그 다음에 재활 쪽은 어느 정도가 자리를 잡았지만 그 전 단계인 예방적인 거 모든 분야가 다 자리를 좀 못 잡고 있는 상태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걸 거의 다 해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학이 이걸 지금 완성을 거의 다 했고 이것만 완성하면 완전 선진국에 접어드는 겁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해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쪽 부분만 이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 이게 한 10년 안에 이루어진다면 어때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의료 강국이 되는 거예요. 의료 강국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의료 관광을 오게 되는 날이 제가 볼 때는 머지 않았어요. 성형 관광이 아니라 성형외과에서 성형을 잘하는 데서 성형 관광이 아니라 이제 이런 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의료 사업, 건강 사업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다들 모든 전 세계적인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14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뇌폐쇄근에 대한 얘기예요. 뇌폐쇄근의 트리포인트가 두 개나 형성되어 있다, 그죠? 이때 질 내의 통증이 옵니다. 뇌폐쇄근을 풀 때, 그러니까 질과 관련된 지금 여성의 생식기 통증과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죠. 앞에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럼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돼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죠. 그러면 질 내의 통증, 그 다음에 항문 미골부, 항문에 있는 그 다음에 꼬리에 있는 이 미골부 있죠. 요 부위, 그 다음에 상부 허벅지 후면, 그 다음에 직장, 항문 쪽 있죠. 항문을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직장이에요. 그죠? 자, 보시게 되면 자, 위에서 12장 연결, 소장에 걸쳐서 대장으로 연결되죠. 그리고 여기 충수가 있고 오른쪽에 상행결장이 있고 옆으로 간다고 행으로 간다고 행행결장이 있고 하행결장이 있고 S상 결장이 있죠. 그리고 직장에 연결돼서 항문에서 응가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직장에도 어때요? 통증이 간단 말이에요. 여기 직장에도. 그래서 응가를 할 때마다, 변을 볼 때마다 어때요? 항문의 불쾌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을 하고 막 이걸 전문하게 는 시대가 지금 안 따라주니까 차후에 하게 되겠지만, 지금 자기의 몸 관리라도, 나의 몸 관리라도 노화가 이루어서 자연스럽게 퇴화되듯이 문제가 안 되게끔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도 텐션 관절이 오잖아요. 그죠? 나이가 좀 자연스럽게 관절이 조금 닳으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것도 관리만 잘하면 안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방하듯이 이런 문제도, 비뇨생기기와 항문과 이런 관련 것도 내가 관리를 잘해서 나이가 들어도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안 생기게끔, 그죠?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관리를 잘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시대가 오면 어때요? 나의 몸으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겠죠. 앞으로 분명히 이쪽이 필요한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필요한데 오픈이 안 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냥 넘어가고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하면서 태아의 노화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단계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직장 부분에 통증이 가는데 가득 찬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응가를 하고 나서 병을 보고 나서 어때요? 뭔가가 찝찝한 느낌 있죠? 다 쌌는데도 뭔가가 남아있는, 차 있는 모습. 그러면 이 뇌폐쇄근이라는 근육이 지금 문제가 오신 겁니다. 그리고 혹은 동측 허벅지 후부 아래로 방사합니다. 허벅지의 후부 아래로도 통증이 방사돼요. 뇌폐쇄근의 문제. 그럼 뇌폐쇄근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뇌폐쇄근을 들어가서 폐쇄공의 안쪽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항문 바로 옆이죠. 그래서 촉진할 때 상당히 잘해야 되는데 이 뼈를 톡 튀어나오게 만들려면 엎드려 있으면 이게 만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발기기 자세가 돼가지고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내 쪽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런 자세에서 내가 싫어한다는 게 상당히 어떻겠어요? 민망하겠죠? 그래서 뒤에 서기보다는 어디서 해야겠죠? 옆으로 서야겠죠. 옆에 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뒤에서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상하겠죠? 그래서 옆으로 서서 내가 나중에 이렇게 만질 줄 아는 테크닉과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한 기본 저희 학교에서 3년 이상 하면서 완벽한 촉진과 함께 테크닉을 이제 전수받아야지만, 그래서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만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겠죠. 잘못했다가 하는 이 부위는 어때요? 성적인 부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걸 괜히 잘못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 B 그림 밑에 여기 보시면 당구장 표시가 한 번 더 있죠. 당구장 표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골 해면책은 구 해면책은 등은 질과 음낭의 해음부에 방사한다. 그러니까 해면체근들도 생식기 쪽으로 통증을 준단 말이에요. 생식기 쪽으로. 그래서 여성의 대음순이라는 이런 부위도 어떻게 해요? 잘 풀어야 돼. 남성이 어때요? 성기 또한 어때요? 해면체니까 성기 자체가 그 근육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발기가 된 상태에서 만지는 게 아니라 발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을 풀어야겠죠. 내가 근육에 힘을 받고 있으면 이 근육이 풀리나요? 안 풀리죠? 마찬가지로 발기가 돼서 만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남성이 자위가 하면 어떻겠어요? 근육이 풀리는 거예요? 남성의 자위는 근육을 푸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더 뭉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이 발기가 안 된 상태에서의 촉진을 통해서 등을 찾아야 돼. 찾아보면 뭉쳐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풀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나이가 들면 성기 크기가 줄어요. 왜 줄어요? 발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100% 발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이런 것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얘기들. 자, 뒤로 넘어가시면 정상 있죠. 항문 거근에 TP가 있는 환자들은 대개 이제 항문 부위 근처에 정확한 통증의 위치를 짚지 못해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문 근처에 뭔가 아픈 게 아픈데 어딘지 몰라. 왜? 방사통이니까. 그냥 근육 자체가 아픈 게 아니라 통증이 안에 들어간 거니까. 근육은 포인트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의 구해면체근의 발통증은 성교 불쾌증을 일으키고 특히 삽입 시 해음부 쑤시는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녀석들 어때요? 남성과 사귀기 싫어하겠죠. 성행위를 할 때마다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은 통증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여성일수록 어때요? 성행위 전에 하는 애무적인 부분, 전이라 그러죠. 전이가 길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위의 근육들이 풀릴 수 있게끔 해줘야지만 성행위를 한 뒤에 이런 것들이 남성에 대한 혐오감이라든지 남성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발전하고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여성의 성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성과와 관련된 과가 많죠. 남성에 비해서. 남성은 비뇨생기과 하나밖에 없는데 여자는 상과, 그 다음에 뭐 비뇨생식기도 마찬가지, 비뇨기과도 똑같이 여성도 가죠. 그 다음에 부인과 해갖고 이런 과들이 하나씩 더 있죠. 왜냐하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손상이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이 더 많은 손상을 입는 시대. 그리고 남성의 구해면체근의 발통증은 음낭 후부의 통증을 일으키고 기립 자세 시 불쾌감이 잔여하고 남성의 발기부전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남성의 구해면체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해요. 아까 이상근도 발기하고 관련된 데 있죠. 그럼 이상근이나 이런 근육들을 같은 개념의 근육으로 보고 근육을 잘 풀어야 돼요. 남한테 풀어주세요. 그러긴 뭐 하다 그죠? 자기가 푸는 게 제일 좋겠죠. 자기 거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남이 웬만해서는 여기에 있는 해면체근에 있는 트리포인트를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드물겠죠. 부탁할 사람에게 아니면 여기 배운 사람에게 서로 해줘라 하든지. 그것도 좀 웃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거는 자기 거 하세요. 공부하듯이 하세요. 그리고 자골 해면체근의 발통증은 직장에서의 통증이 방사된다. 직장으로의. 그리고 성교를 방해하는 경우가 적어요. 자골 해면체가 고장났을 때는. 아까 그림을 한번 앞으로 넘겨보세요. 앞에 페이지. 한 칸 더. 한 칸 더. 자, 자골 해면체근이 뭐죠? 여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는 게 자골 해면체근이죠. 대음선 쪽에 있는 게 고해면체근이고 이렇게 있는 것도 풀긴 풀어야 되는데 성교하고는 큰 관련이 없어요. 그래도 무슨 증상이 있다고 여기 적혀 있죠. 그래서 자골 해면체근 직장에서의 통증이 중요해요. 직장. 항문 쪽으로. 생식 기축을 하는데 항문 쪽으로. 근데 경우가 적다는 것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질내로 통증을 방사하기도 합니다. 가끔씩. 문제가 안 좋을 때, 심각할 때는. 그리고 항문 근근의 문제는 해음부의 통증. 해음부가 어디죠? 항문과 여성의 생식기 사이. 남성의 생식기와 항문 사이. 그 기가 해음혈자리죠. 그래서 해음부의 통증의 근원지로 항문 근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쪽이 아프다 그러면 항문 근근. 이렇게 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러네. 청골, 미골, 직장, 골반저, 직장 주위, 질. 그 다음에 허리의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앉는 것을 불편하게. 그리고 기립 자세 시 불편감이 많고 발기부전과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기립 자세에도 불편해. 치질 있는 사람들 보면 좀 약간 생각하면 되겠죠. 치질 있는 사람들이 뭔가가 불편한 것처럼 이런 근육에 문제가 있어도 치질이 아닌데도 똑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 나중에 뭘로 넘어간다? 치질로 병이 진행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미골근, 미골이나 고관절 또는 허리의 통증을 방사한다. 그리고 앉는 것이 힘들고 임신 말기, 분만 초기에 근막통성, 요통을 유발해. 요통. 그 다음에 불임 여성의 핵심적인 근육으로 분류한다. 불임 여성. 그래서 이쪽 부위를 잘 풀어주는 게 중요한데 대둔근이나 이상근이 먼저고 그 다음에 복압을 떨어뜨리기 위한 행경막과 관련된 테크닉, 전신적인 체형 교정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강적으로 내려가는 이 골반절을 지배하는 신경들의 흐름 그리고 복강을 통해 갖고 가는 혈류의 흐름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지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골반절을 푼다는 것은 어때요? 테크닉이 완벽하게 마스터돼야 돼. 우리 학교에 테크닉을 1, 2, 3, 4, 5강이 있다면 그 5강을 다 마스터해서 이걸 깨달음이 와서 테크닉 구사가 완벽하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까지 해결하려면 제가 말하듯이 우리 학교는 좀 빨리 되죠. 그래서 3년이나 5년을 얘기하지만 보통은 한 분야에 달인이 되기까지는
스승을 잘 만나면 10년이라고 그러고 보통은 혼자 하면 15년이 걸린다 그럽니다. 보통 한 15년도 걸려요. 근데 이렇게 체계를 저희 학교가 잘 잡아놨기 때문에 보통 한 3년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근데 일이 바쁘고 일이 있고 그러면 시간이 좀 줄으니까 그죠? 반복 횟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5년까지도 늘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공부를 시작을 하면 한번 이번 3년은 밑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3년을 한번 쭉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펠빅 플로 신드롬 해갖고 골반 바닥 증후군이죠. 골반 저 근육에 대한 증후군이에요. 이때 어떤 증후군들이 있냐, 어떤 증상들이 있냐. 통증이 청골부, 그 다음에 청골이죠. 청골 여기, 청골부, 그 다음에 청골의 안쪽 면, 여기는 바깥면이죠. 안쪽이 어디예요? 여기가 안쪽이죠. 청골의 이제 안쪽 면, 그 다음에 양쪽 고관절, 대퇴 그리고 후부, 그 다음에 이상근 이렇게 지나가죠. 그 다음에 미골근, 골반지에 있는 미골근, 그 다음에 항문을 끌어오는 항문극은 어떤 것에서 시작하든지 다양한 패턴으로 방사합니다. 어느 게 먼저 시작될지 모르지만 다양한 패턴으로 방사해요. 그리고 딱딱한 표면의 바닥에 앉을 때 통증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딱딱한 바닥에 앉으면 통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자에 앉으려 하거나 앉았다 일어서려 할 때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아는 분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펠빅 플로우 신드롬을. 지금은 잘 소홀히 치료받고 있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단계예요. 오늘도 희한하게 제가 이 강의를 하는데 전화를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금방. 의사분이, 정형외과 의사분. 근데도 이제 이쪽 의료계는, 자기는 현대 의료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시술과 수술, 재활 쪽은 어느 정도 잘 잡았지만 그 전 단계 이런 것들은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는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연구가 돼서 이게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면, 지금 보편화된 게 아니죠. 몇 명이 아는 사람들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퍼뜨리고 있는 단계고, 아직 학교에 커리큘럼에서 들어가지도 않은 과목이에요. 이 과목은. 그래서 임상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의 학구열에 해서 여기 앉아서 공부하게 되는 공부라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보면 자궁절제술 후 질 입구 주위 조직에서 현저하게 발생합니다. 자궁절제술 후에 복부를 이제 잘못 절개하게 되면 그 문제가 또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난소통, 생리통, 방광경련과 유사한 증상으로 오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수술 후에 자궁절제 수술 후에 여기 생긴 상흔 있죠. 수술 자국, 여기도 나중에 트리폰 텐션 되기 때문에 잘 풀어줘야 돼.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포인트들을 싹 풀어줘야 되는데 임신한 여성들이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이 공부를 하니까 아니까 이걸 해야 된다 하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거 잘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자연분만할 때도 어때요? 항문 생식기를 중심으로 찢어지죠. 그죠? 그리고 애기를 잘 나오게 하려고 이불로 자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다시 집을 때도 아주 섬세하게 집어야 되지만 그 후에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산후 관리가 이 부분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아직 그 정도 체계가 안 잡혀 있는 단계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해야 될, 정립이 돼야 될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하 지방 조직이 있을 때 청골 위, 자, 청골 위에 저번 시간에도 여기에 대한 얘기 한번 있었죠. 여기 위에 뭐가 생겨요? 지방종 덩어리가, 지방 덩어리가 막 생긴단 말이에요. 이때 대퇴의 외척면, 대퇴의 뒤가 아닌 외척면으로 통증을 방사하고 미골 부위, 꼬리뼈 있죠. 꼬리 쪽으로 통증을 방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절장애, 천장관절의 관절장애로 인한 근육경련과 그 다음에 압통으로 인해서 미골통과 연계 가능하고 허리와 서해부의 통증으로 주가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에 여기에 뭔가 혹 같은 게 느껴진다면 근육은 아닌 것이 피부 자체에 혹이 생겼다 그러면 이것도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요게 생기는 이유는 강배근 운동을 안 해갖고 여기에 지방이 두툼하게 쌓이는 바람에 그 지방이 나중에 지방종으로 변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배근 운동이 상당히 중요해요. 등판에서는. 강배근 운동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가 다 힘줄이잖아요. 강배근은 근육이 없고 근육은 여기와 여기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배근 운동을 안 하면 여기 지방이 잘 차. 여기도 지방이 차지만 제일 가장 많이 차는 게 여기야. 그리고 승모근도 지방이 여기에 많이 차죠. 버섯 증후군이 돼버리죠. 볼록하게 혹좀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것도 뭐예요? 승모근의 요 다이아몬드 모양의 힘줄층 때문에 그래. 그래서 승모근 운동하면 요도 지방 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 운동을 안 하면 어때요? 버섯 증후군 생기고 청골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어때요? 상체와 하체의 문제들이 심각한 쪽으로 가죠. 근육으로 운동 안 한다는 것은 질환으로 가는 길을
급행열차를 탄 거와 똑같아. 그래서 항상 근육 운동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생기지 않게끔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서 상하지에 관련된 머리와 관련된 뇌와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는 쪽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교육을 보험회사 들으면 제일 싫어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운동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면 근육 운동을 하면 장기와 관련된 모든 질환과 관련된 것들이 안 걸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보험을 드느니 그 돈으로 헬스장을 가라. 그 돈으로 수영장을 가라. 그 돈으로 요가를 하라. 그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현명한 거야. 병이 생길 걸 알면서 보험을 들어놓고 병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해요. 그렇게 사는 거와 내가 운동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할 때 질환을 예방하면서 살기 때문에 안 생길 거야 하면서 노후를 즐겁게 사는 거. 어떤 게 좋겠어요? 그리고 아프고 난 뒤에 인생과 아프지 않으면서 노화를 진행을 되더라도 이제 건강한 노화 그리고 노후를 생활을 보내는 게 어떻겠어요? 훨씬 더 회복의 수치가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선택하는 순간 뭐 해야 돼요? 나의 깨어름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마음과 가기 싫어하는 나의 몸과의 싸움이죠. 하지만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노후가 건강한 노후가 보장을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나이 들어 아프느니 지금 나의 깨어름을 뭐라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괜히 지금 자기 자신한테 져가지고 나중엔 말년에 진짜 힘든 고생과 수치스러운 생활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이런 공부를 해서 노후가 어때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죠? 지금의 노인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의 세대와는 다르지만 지금의 우리의 노후는 어때요? 엄청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런 걸 알면 의료보험에 돈을 국가에서 내는 돈이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밀어줘야 될 교육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학교에도 많이 넣어야 될 교육 중에 하나고 그리 되면 나중에 국가적인 재산이 상당히 많이 축적될 수 있고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국민의 세금도 더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공부들은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전 국민을 위한 쉬운 강의를 좀 더 할 테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걸 원하는 분들은 공부를 그것만 보고 근육만 열심히 풀어도 그리고 운동만 열심히 하셔도 좋으니까 개인의 건강을 개인이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통증의 원인과 활성화 요인 보시면 4번에 추락사고, 자동차 추돌사고 등에 의해서 손상과 그리고 골반 부위에 대한 수술, 치질이라든지 그죠? 이런 수술 그런 문제들이 다 후유증으로서 나중에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통사고도 이런 후유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항상 내 몸에 문제들이 생긴 걸 빨리 찾아서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겠죠. 문제가 있을 경우. 그리고 이번에 보면 장시간 동안 다리를 길게 쭉 뻗고 앉아있는 자세 습관, 다리를 쭉 뻗고 앉아있는 습관 이런 게 다 어디로 간다? 골반저 근육에 상당히 안 좋다. 왜? 꼬리뼈로 앉아있는 거죠. 꼬리뼈로 앉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아요. 특히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으면 더 압력을 받을 거니까 더 안 좋겠죠. 그래서 꼬리뼈로 앉는 습관은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엉덩이를 앞으로 뺀다는 것은 의자에 등받이에 등을 대고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앉아있는 거죠. 그럼 꼬리뼈로 앉는데 이 골반저가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뭘로 앉아야 돼요? 앉을 때 쓰라는 뼈가 있죠. 그게 자골이에요. 자골로 앉고 꼬리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골 두 개와 함께 자 이렇게 자골 두 개와 함께 뒤에 있는 꼬리뼈가 살짝 닿은 상태에서 삼각형을 이루는 거야. 앉을 때. 근데 꼬리뼈 압박을 많이 받으면 안 되겠죠. 살짝 닿는 정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들려도 안 돼. 꼬리뼈가. 골반을 너무 엔트리티하고 앉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식기 해운 부위로 앉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자골과 함께 두 개와 함께 꼬리뼈가 살짝 닿는 느낌의 정도. 그게 골반이 정상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총골을 바로 세우고 요추와 흉추와 경추 두 개를 탑처럼 쌓아서 앉아 있는 게 잘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앉아 있는 분들이 대부분 어때요? 가부좌 틀고 반듯하게 앉아서 있는 분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수련을 좀 해야 그런 자세가 이루어지죠. 고관절을 풀고 유연성을 키우고 뭐 이렇게 해갖고 몸을 만드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반듯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앉고 싶다 해서 바르게 앉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근육이 굳고 짧아진 근육이 있고 늘어나서 힘이 없는 굳어있는 근육이 있다면 바로 앉고 싶다 마음이 있어도 내 몸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말을. 그래서 내 말을 잘 듣는 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운동을 해야 돼요.
아침에도 저번에 오늘 아침이죠. 체조를 제가 보여주니까 어때요? 6시 반 넘어가지고 6시 반쯤에 모여서 하니까 어때요? 내 몸이 내 말을 안 듣는다 그죠? 분명히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듣죠. 그만큼 지금 나의 수익은 어때요? 나의 의도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몸은 내 말을 안 듣는 몸이 되어 있어요. 내 말을. 그래서 내 말을 잘 듣는 수익은으로 다시 만들어야 돼. 지금 어때요? 수익은이 불수익은화 돼버린 거죠. 점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말을 듣는데 어려운 거 하라면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을 말 잘 듣는 몸으로 만들어야 돼. 말 잘 듣는 몸으로. 뭐 해? 그러면 얘 하고 내 몸이 움직여야지. 그죠? 근데 뭐 해? 그러면 그건 내가 못 하겠는데 안 할란다. 이런 몸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3번에 무릎을 가슴에 붙이고 웅크린 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이런 습관이 가진 사람도 있죠. 안 좋아요. 또한 이 꼬리뼈를 안게 되겠죠. 그럼 골반저가 자극을 받는 나쁜 자세인 겁니다. 만성 치질. 마지막으로 만실 치질 등 골반 내의 만성 염증성 질환 환자의 경우에 근의 긴장이 지속됩니다. 치질이라는 것도 염증이에요. 그죠? 상시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염증 때문에 어때요? 근 긴장이 높아져 있겠죠. 근 긴장 때문에 치질이 있는 염증이 있는 부위 외에 나머지 골반저 근육의 긴장에 의해서 트리펀즈가 또 형성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문제도 나중에 치질 수술 후에 치질이 났고 난 후에 풀어야 되는데 안 풀죠. 그래서 나중에 또 수술 후유증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골반저 근육이라는 게 생식기와 함께 항문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생기는데 이 부분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남은 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의 것은 잘 관리하고 있다가 공부를 자기 몸을 통해서 하다가 나중에 이런 쪽이 너무 부각이 되고 해결이 돼야 된다는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펼치면 좋겠죠. 지금은 좀 너무 앞서가는 거니까 공부만 조금 해놓으시면 됩니다. 공부만. 자, 골반저 근육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